대한민국 진짜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요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기본 12형식 제1편에 속한 4개의 강의 중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문장의 제4형식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이 4형식 강의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신기하고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12형식 이론은 제가 가르치는 영어 문장론의 꽃과 같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는 영어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단연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하지만 아쉽게도 공부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12형식의 산만 넘어가면 여러분의 영어가 적어도 확실히 부팅이 될 겁니다. 영어 문장의 이해와 구사가 자유로워지는 문장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문장의 제4형식이란 무엇일까요? 문장의 제4형식이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즉 S 플러스 V 플러스 IO 플러스 DO 형식의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S는 subject 주어란 뜻이고 V는 verb 동사란 뜻이며 IO는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란 뜻이고 DO는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란 뜻입니다. 이 경우는 주어가 목적어에게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영향만 주는 내용을 나타내는 3형식과는 달리 주어가 일으킨 동작의 결과로 주어가 원래 갖고 있던 무엇인가를 목적어에게 넘겨주는 사건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타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 문장을 보니까 He gave me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he라는 주어와 gave라는 동사와 me라는 목적어가 있는데요. 이걸 해석해 보니까 그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인 he가 목적어인 me에게 뭔가를 줬다는데 뭘 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자리에 또 다른 목적어가 하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예문을 보면 분명히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표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어가 목적어에게 분명히 뭔가를 주는 사건을 발생을 시켰지만 도대체 무엇을 주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물음표 부분에 또 다른 목적어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때 그 또 다른 목적어는 주어가 일으킨 사건인 주는 동작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대상물, 즉 바로 그 주어지는 내용물 자체이므로 이를 직접 목적어라 하고 주어의 주는 동작과 또 주어가 준 그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또 다른 대상인 me는 단지 주어의 주는 동작을 받아들이는 대상이라서 주어로 하여금 주는 동작을 유발시킨 직접 목적어에 비하면 간접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간접 목적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앞 예문의 물음표 부분에 적당한 말인 직접 목적어를 하나 넣어서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봤더니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He gave me a book. 자, 이렇게 썼는데요. he는 주어이고 gave는 동사가 되고 me는 간접 목적어, a book은 직접 목적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목적어 2마리를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놓았더니 말이 말같이 제대로 아귀가 맞아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처럼 목적어 2개가 꼭 필요한 이러한 형식을 제4형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장의 제4형식을 만드는 동사는 어떤 동사인가요? 이와 같이 주어가 목적어에게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에 문장의 제3형식처럼 단지 주어가 목적어에게 어떤 물리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로 주어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인가를 간접 목적어에게 전해주어서 그것이 결국 간접 목적어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표현하는 동사를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뭔가를 주는 동사다라는 뜻으로 수요동사 또는 역격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음 예문을 한번 봐주세요.
A번 예문 He gave me a book.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4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B번 예문을 보니까 He gave a book to me. 그는 책 한 권을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의미로만 보면 위에 있는 A 문장이나 이 밑에 있는 B 문장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문장의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위에 있는 A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B번은요.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순으로 되어 있고 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4형식이 아닌 3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문장들은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B 문장을 잘 보면 단지 순서만 뒤바뀐 것이 아니라 간접 목적어 me 앞에 전치사 to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me와 결합해서 to me 형태의 부사구를 이루게 되어서 문장의 주 요소로부터 이탈하는데 이에 따라서 주 요소가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게 되므로 문장의 형식도 위와 같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문장의 형식은 이렇게 달라졌지만 두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결국 외견상 별 차이 없이 거의 똑같은 뜻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 문법에서는 이 두 가지가 똑같다고 이런 종류의 문장들을 서로 변환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심지어 시험에도 냅니다. 그렇다면 위 두 종류의 문장은 과연 항상 근본적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경우에 쓸 수 있을까요?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문 보겠습니다. I am looking for my cell phone. 나는 내 휴대폰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일형식 문장인데요. 주어인 I가 목적어인 my cell phone을 아직 찾아내지는 못하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어 I가 목적어 my cell phone에게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없는 경우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쓰입니다. 제일 먼저 이처럼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있다면 그 사건이 발생할 때 주어와 목적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가 목적어에게 간접적인 영향만을 주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치사의 내용에 따라서 변형해서 영향을 주는 경우의 사건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다 했죠. 자, B번 예문 볼까요? I found my cell phone. 이 말은 나는 내 휴대폰을 찾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3형식이 되었죠. I라는 주어와 found라는 타동사 그리고 my cell phone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 문장은 3형식이 되었고 결국 나는 내 휴대폰을 찾아냈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주어 I가 이미 목적어 my cell phone을 찾아낸 상태입니다. 즉 주어 I가 목적어 my cell phone에게 직접적으로 관계하며 이미 찾아내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없습니다. 이처럼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주어와 목적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로는 주어가 목적어에게 동사의 내용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더 보아주세요. My father bought a bag for me. 제3형식입니다. 직접 영문에서 해석을 해볼까요? 주부술부는 bought 앞에 자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가방을 하나 사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가방을 사셨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가방을 샀을 뿐이고 그 당시 내게 준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면 아버지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고국에 돌아오면서 가족을 위해서 선물을 샀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뭘 사줄까 생각해보다가 가방을 하나 사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는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가방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가방을 10개라도 살 수 있죠? 그렇게 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결국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가방 하나를 샀을 뿐이지 나한테 주었다는 의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 my father가 단지 전치사 for의
목적어인 me를 주시기 위해서 가방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주어의 동작이 백에는 직접 미치지만 아버지가 샀으니까요, me에게는 직접 미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가방을 사셨지만 아버지는 심지어 그 자리에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가방을 몇 개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에게는 전치사의 내용에 따르는 간접적인 영향만 줍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은 어차피 내게 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다음 예문과 비교를 해보세요. B번, My father bought me a bag. 문장의 제4형식이 왔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보트 앞에 자르고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가방 하나를 사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제4형식인 까닭에 아버지가 이 보트를 해서 나한테 그 가방을 넘겨주신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주어인 my father가 목적어인 me에게 가방을 직접 사준 경우입니다. 즉, 아버지가 가방을 살 때에 me, 즉 나도 같이 쇼핑을 가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거나 아버지가 사서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위 B 문장은 주어 my father가 간접 목적어인 me와 직접 목적어인 a bag에게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건에 대한 표현법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그림은 4형식을 나타내는 개념도입니다. 4형식의 사건이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일단 주어가 있어야 되고요, 간접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야 돼요. 한 장소에서 만나서 주고받는 것을 나타낼 땐 4형식을 씁니다. 그런데 주는 동작만 하고 넘어가는 물건이 없으면 3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는 물건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주어가 이 주는 동작, 즉 수요동사의 동작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무언가가 간접 목적어인 그 대상에게, 상대방에게 이 물건이 넘어가게 되죠. 이러한 사건을 나타낼 때 이것을 4형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주어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이 간접 목적어인 상대방에게 넘겨줄 물건이 따로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직접 수요동사의 동작을 주어가 하면 간접 목적어인 이 받는 사람이 이제 이 물건을 받아들여서 이 물건이 이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4형식의 그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4형식의 사건은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냐면 주어가 뭔가 줄 물건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 간접 목적어, 즉 이 물건을 받을 사람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주어가 간접 목적어와 만나서 수요동사의 사건을 간접 목적어에게 행하는데 그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직접 목적어, 즉 넘겨줄 물건을 이렇게 이 수요동사를 통해서 간접 목적어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면 되느냐면 택배 아저씨가 택배 물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는 결국 택배 아저씨와 같고 이 택배 물건은 직접 목적어가 되고 수취인인 우리는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저씨가 물건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그 물건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의 것이 되죠. 그러면 이 아저씨는 먼저 아무개시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먼저 인식하고 나서 물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형식의 어수는 주어 다음에 수요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접 목적어를 넘겨주니까 직접 목적어가 뒤에 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이제 4형식의 그림인데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뒤바뀌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되면 형식이 바뀌고 형식이 바뀌다 보면 거기에 누가 관여를 하게 되냐면 전치사가 관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 내용이 획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은 사건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담는 틀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이 바뀌면 그 문장의 내용도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다만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뀔 때의 그 의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동사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관용적으로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단 이 경우에 위 예문의 B 문장과 같은 순서로 쓰지 않고 A 문장처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반드시 서로 바꾸어서 문장의 제3형식으로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직접 목적어가 명사가 아닌 is나 them 등과 같은 대명사로 쓰일 경우입니다.
이처럼 대명사를 직접 목적어로 사용할 경우는 다른 것이 아닌 그것 또는 그것들의 뜻으로 서로 알고 있는 대상이라서 지시하는 내용이 강조된 말이므로 강의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그 말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직접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물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위에 두 가지 형식의 표현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예문들을 보아주세요. A번 예문 I gave it to her.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보세요. it가 지금 넘어가는 물건, 즉 직접 목적어죠. 그런데 보니까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대명사일 경우에는 이 말의 뜻이 강해지기 때문에 뒤로 안 물러나고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 her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와 바뀌게 되죠. 원래 사형식으로 쓴다면은 이렇게 I gave her it처럼 간접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인 it가 뒤로 가는 게 맞겠지만 여기서 이 it이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대명사로 쓰였죠. 이럴 때는 이 뜻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형식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 간접 목적어 앞에는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붙여서 부사구로 만들어 주어야만 이 문장에 취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I gave it to her처럼 써야지 I gave her it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give them to your friend Jane. 자, 여기도 마찬가지. 원래 문장은요 give your friend Jane them이었는데 또 보니까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돌려서 쓸 수가 없는 까닭에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위에처럼 give them to your friend Jane처럼 썼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 to도 간접 목적어가 뒤로 오다 보니까 자리가 안 맞으니까 일단 이것을 부사구로 만들어줘야 하니까 명사를 부사구로 만드는 방법은 앞에 전치사를 붙여주면 부사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였더니 부사구가 되어서 그것들을 너의 친구 제인에게 주어라가 되는 거죠. C번의 A 봅니다. I gave Tom the book. 여기서는요 간접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니까 명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간접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쓰면 되니까 이건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나는 탐에게 그 책을 주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I gave to Tom the book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그 순서가 사형식 순서, 즉 받는 사람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주는 물건을 나타내는 직접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순서니까 사형식 순서에 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맞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붙여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목적어가 앞에 올 때에는 그 앞에 to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목적어가 앞에 올 때에는 그에게 책을 직접 주었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와 간접적인 관계임을 나타내는 말인 전치사 to를 붙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굳이 그것을 to를 붙여서 쓰고 싶다면 I gave the book to Tom. 나는 그 책을 탐에게 간접적으로 주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처럼 순서를 서로 바꿔서 써야만 맞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단 A 문장과 같이 두 개의 목적어가 모두 대명사일 경우에는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그것을 직접 주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주었는지는 그때그때 말할 당시의 상황이나 문장 전후의 문맥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처럼 4형식 문장을 어순을 바꿔서 3형식 문장으로 변환시킨 다음 여러 경우에 좀 더 많은 예문들을 보면서 전치사 하나의 위력과 형식의 차이의 중요성을 실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간접 목적어 앞에 붙는 전치사의 종류는 당연히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즉 to만 붙는 게 아니고 다른 전치사도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사, 즉 사건의 내용이 간접 목적어를 위한 봉사의 내용일 경우에는 for 플러스 간접 목적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그 간접 목적어를 위해서 그 간접 목적어 때문에 간접 목적어를 주려고 간접 목적어를 대접하려고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어순을 바꾸면 간접 목적어 앞에 for를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by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단 live와 play는 to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뉘앙스는 주어가 간접 목적어를 위해서
직접 목적어의 내용을 해주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몇 개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buy 뒤에 for를 썼다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사주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all 뒤에 for를 썼다면 for의 목적어를 위해서 불러주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고, choose 뒤에 for를 썼다면 그 for의 목적어를 위해서 골라주다 이렇게 쓴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cook 뒤에 for를 썼다면 그 for의 목적어를 위해서 요리해주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뜻이고, find 뒤에 for를 썼다면 그 for의 목적어를 위해서 찾아내주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get 뒤에 for를 썼다면 그 for의 목적어를 위해서 얻어주다 이렇게 쓰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의 A번입니다. My mother plays me the piano every day. 이 말의 뜻은요, 나의 어머니는 매일 나에게 피아노를 쳐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형식으로 썼죠. 자, 그러면 이 B번 My mother plays the piano for me at a jazz cafe. 여긴 보니까 삼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My mother plays the piano까지 문장 끝나고 for me나 at a jazz cafe는 부사구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삼형식 맞네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재즈 카페에서 나를 위해서 피아노를 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A번 예문과 B번 예문은 특별한 차이가 느껴집니까? 이거 차이가 안 느껴지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얼핏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이 어떻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A번 예문은요, 나의 어머니가 매일 나 들으라고 피아노를 쳐주신다는 뜻이에요. 즉, 나를 옆에 세워놓고 아니면 앉혀놓고 철수야, 엄마가 너한테 피아노 쳐줄 테니까 좀 들어봐. 이렇게 내가 들으라고 피아노를 직접 쳐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B는 무슨 소린가 하면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재즈 카페에서 피아노를 치신다는 얘기인데, 이제 피아니스트니까 재즈 카페에서 피아노를 치면은 급료를 받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나에게 자, 용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사주시고 학비도 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번 문장과 B번 문장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B번에서는 어머니는 열심히 나를 위해서 피아노를 쳤지만은 나는 이때 치는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전혀 못 듣게 되죠. 이렇게 다른 말인데 이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같은 말이라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이러한 문법도 배우고, 또 심지어는 시험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코미디 아닙니까?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B번의 A 봅니다. She made me a sweater. 그녀는 나에게 스웨터를 하나 만들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사형식이기 때문에 아까 그 그림을 기억해 보세요. 자, 사형식이 됐다는 얘기는 그녀가 나에게 made라는 이 동작을 하고 나서 그녀가 갖고 있던 스웨터가 나한테 넘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스웨터 여기선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만들어서 주었다는 얘기니까. 자, 그런데 B번 볼까요? She made a sweater for me. 그녀는 나를 위해서 스웨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 어디에도 나에게 주었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주었다는 말이 없어도 형식 자체가 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삼형식인 까닭에 나를 위해서 그냥 만든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년병장이에요. 그런데 she는 나의 여친이라고 합시다. 이제 제대가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겨울입니다. 그래서 나의 여친은 나를 주기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내가 자기 옆에 없어도 얼마든지 스웨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녀가 나를 위해서 스웨터를 만들었다는 뜻이지 주었다는 의미가 없어요. 왜? 삼형식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번 문장과 B번 문장이 같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A번과 같이 생긴 문장을 같은 뜻의 삼형식 문장으로 변형해서 쓰시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위에 있는 사형식 문장과 밑에 있는 삼형식 문장이 똑같다는 영어를 우리는 지금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C번 보겠습니다. C번의 A, His mother cooked me fried chicken. 자, 요거는 지금 몇 형식입니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 이건 지금 4형식입니다. 이제 그림 그려지시죠?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 닭튀김, 프라이드 치킨을 요리해 주셨다. 지금 이 프라이드 치킨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내 앞에 와 있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대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B번 보겠습니다. His mother cooked fried chicken for me. 그의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프라이드 치킨을 요리하셨다. 닭튀김을 요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은요, 내가 꼭 그것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닭튀김을 요리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는 친구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겐 내가 평소에 너무나 잘했더니 내가 자기네 집에 온다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나 오면 주려고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런데 친구랑 나랑은 그 사실을 모르고 밖에서 공차다가 배고파서 중국집 들어가서 짜장면 곱빼기와 탕수육까지 시켜서 배불리 밥을 먹고 이 친구 집으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엄마는 열심히 이걸 만들어 놨는데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그 친구의 어머니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 이걸 어떡하니? 네가 우리 집에 온다 그래서 내가 이거 넣어주려고 만든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이 이러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A번 문장과 B번 문장을 같은 문장이라고 우기는 것은 너무나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자, D번도 보겠습니다. A번 She bought her daughter a new dress at the dress shop. 여기서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그녀는 그 옷가게에서 그녀의 딸에게 새 드레스를 사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서 그때 그 딸이 그 새 드레스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사형식이니까요. 그러나 B번 She bought a new dress for her daughter at an online market. 이것은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가 직접 오고 간접 목적어가 for로 해갖고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부사구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녀는 한 온라인 마켓에서 그녀의 딸을 위해서 새로운 드레스 하나를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은 결국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그녀가 그녀의 딸을 위해서 새 드레스를 하나 사긴 샀어요. 그러나 그때 그 딸이 아직 그 새 드레스를 받지는 않았죠. 왜냐면 온라인 마켓에서 그 옷을 샀을지라도 그 옷을 거기서 택배로 보내줘야만 딸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번 문장과 B번 문장은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두 개가 같다고 우기면은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죠. 2번에 A 보겠습니다. 민준 bought her a bunch of flowers. 여길 보니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그러면 둘이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민준이가 지금 꽃을 사서 그녀에게 넘겨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형식인 까닭에 민준이는 그녀에게 꽃 한 다발을 사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녀가 그 꽃을 받아들고 방글방글 웃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B번 보겠습니다. 민준 bought a bunch of flowers for her. 민준은 그녀를 위해서 꽃 한 다발을 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for 간접 목적어형으로 왔는데 이것은 삼형식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개념이 되느냐면 민준이가 그녀를 주려고 꽃 한 다발을 사긴 샀어요. 근데 주었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 여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게다가 형식이 삼형식인 까닭에 이 형식으로는 꽃다발을 넘겨주었다는 뜻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자, 이 민준이가 여친이 있어서 여친을 주기 위해서 꽃 한 다발을 샀어요. 그래서 그녀 집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가 어떤 다른 남자와 포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키스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민준이가 헐 깜짝 놀라서 그 들고 있던 꽃다발이 포장도로 위에 탁 떨어지면서 꽃이 쫙 흩어지죠. 이러한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었다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A번과 결단코 같아질 수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F번에 A번 보겠습니다. He found me the book. 그는 나에게 그 책을 찾아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책이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나에게 와 있죠. 왜? 사형식이니까. 그런데 B번 봅니다. He found the book for me. 그는 나를 위해서 그 책을 찾아냈다 이 소리예요. 찾아놓기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요. 그가 나를 위해서 즉 나 주려고 그 책을 찾아놓긴 했어요. 그러나 주었다는 의미는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이 미가 내가 헌책방에 가서 어떤 책을 찾았는데 그 서점 주인 아저씨가 그 책이 어딘가에 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으니 내가 찾아놓고 전화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그 책을 찾아놓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자, 이 책 찾아놨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옆에서 내가 전화하는 것을 듣고 있던 엄마가 뭔 소리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그 책을 찾아 놓으셨대 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A번과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큰 틀을 담는 그러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 틀은 결단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식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영어 하는데 형식이 필요 없다는 둥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 믿지 말고요. 이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 좀 힘들고 고달퍼도 공부 제대로 해놓고 나면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다 보면서 우리가 아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영어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lay 뒤에 조크나 트릭 등과 같은 술수의 뜻을 가진 말이 올 때에는 on 플러스 간접 목적어 형식을 씁니다. 이때의 이 on 플러스 간접 목적어의 뜻은 그 목적어에게 대하여 그 목적어를 근본적인 대상으로 해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 됩니다. 예문 봅니다. A번에 A 보겠습니다. He played her a joke. 그는 그녀에게 대고 농담을 했다. 이것은 그녀한테 직접 대고 농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번은 He played a joke on her. 그는 그녀를 들으라고 농담을 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삼형식이 되죠. 이거는 슬쩍 빗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살이 좀 쪘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 요즘에 많이 살쪘다.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대고 직접 대고 말을 한다 그러면은 A번 같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B번은 어떤 경우를 나타내는 거냐면 그 여자한테 대고 직접 그렇게 농담을 한 게 아니고 말은 딴 사람하고 하는데 그 여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 여자 들으라고 우리 과에는 왜 이렇게 뚱뚱한 여자들이 많니? 이렇게 말하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그 여자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여자를 두고 간접적으로 조크를 하면은 그러한 상황은 이렇게 B번과 같이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B의 A 봅니다. John played me a trick. John은 나에게 트릭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 트릭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B번 John played a trick on me. John은 나를 속이려고 즉 나를 겨냥해서 술수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꼭 그 술수에 당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대부분의 동사들은요. to 플러스 간접 목적어의 형태로 이렇게 부사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의 뜻은 그 간접 목적어에게로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어순을 바꾸면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취하는 동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give 유형이라고 하는데 단 bring과 write는 for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뉘앙스는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로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넘겨주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로는 allow 일정액을 주다, bring 가지고 오다, give 주다, hand 넘겨주다, lend 빌려주다, offer 제공하다, owe 빚지다, pass 넘겨주다, pay 지불하다, promise 약속하다, read 읽어주다, send 보내다, show 보여주다, sell 팔다, tell 말하다, teach 가르치다, write 쓰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A번의 A입니다. The teacher read me the letter slowly. 선생님은 나에게 그 편지를 천천히 읽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철수야 들어봐 하면서 철수인 나에게 선생님이 그 편지를 천천히 읽어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과 나는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같은 자리에 있고 둘이 서로 교감하는 상태에서 편지의 내용이 선생님이 읽어주는 그 동작에 의해서 나에게 넘어오도록 이렇게 선생님이 읽어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번 보겠습니다. The teacher read the letter to us slowly. 선생님은 우리가 듣도록 그 편지를 천천히 읽으셨다. 이거는요,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 전부 다 있는 자리에서 쉽게 얘기하면 편지를 쭉 낭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에 있는 것은 나만 들으라고 둘이 교감하면서 이렇게 읽어줬다면 이 밑에 문장은 그냥 우리가 듣도록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읽어주는 그러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는요, 크게 차이가 없이 쓸 수가 있죠. 이처럼 전치사 to를 쓸 경우에는 4형식으로 쓰나 3형식으로 쓰나 그 의미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B번의 A 봅니다. He teaches me English in my room once in a week.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내 방에서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문장은 사형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he와 me가 지금 같은 방 안에서 수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대1 직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B번을 보니까 He teaches English to us on the internet every day. 그는 매일 인터넷에서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형식을 썼죠. 자, 이 경우는요.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건 똑같은데 우리와 그가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따로따로 있습니까? 따로따로 있죠. 그는 인터넷 속의 영상 속에 있고요. 우리는 그 영상을 보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형식이 되니까 he가 teach하는 English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긴 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A번 예문처럼 직접적으로 그것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접적인 통로, 즉 인터넷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C번에 A 보겠습니다. He passed me the ball. 그는 나에게 그 공을 넘겨줬다 이 소리죠.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에게 자, 이 공 간다, 공 받아 이렇게 하면서 뻥 차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 공을 나한테 주려고 일부러 나한테 차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공을 내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B번은요. He passed the ball to me 그랬죠. 그는 내 쪽으로 그 공을 넘겼다 이 소리입니다. 단지 그가 어떻게 공을 차다 보니까 내 쪽으로 공이 온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삼형식이 되니까 사형식으로 썼을 때와 의미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A번 예문과 B번 예문은 각각 사형식과 삼형식으로서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 작은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치사 to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의미 차이가 조금 있어도 특히 이 구어체 용어에서 그냥 무시하고 동의어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D번의 A번입니다. She gave me a novel. 그 여자는 나에게 소설책 한 권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직접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형식인 까닭에 she와 me가 서로 만나가지고 직접 나에게 gave를 했더니 그녀가 갖고 있던 소설책 한 권이 내 손으로 넘어온 거죠. 자, 그런데 B번 보겠습니다. She gave a novel to me by parcel delivery service. 그녀는 택배로 나에게 소설 한 권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그녀가 그 소설을 나한테 한 권 준 것은 맞는데 이런 경우라면 그녀와 나는 만났습니까? 만난 적이 없습니까? 만나지 않았는데도 준 거죠.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녀가 택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A번 같이 쓰고 by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쓴다면 이 문장과 by parcel delivery service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B번 문장은 이렇게 삼형식으로 썼는데 삼형식으로 쓴 이유가 그녀가 나에게 소설 한 권을 준 것은 맞지만 준 과정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택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2번의 A 보겠습니다. He offered her the job. 그는 그녀에게 그 일자리를 직접 제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he가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데 와서 한번 일해볼래? 라고 이렇게 그녀에게 일자리를 직접 내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여자는 직장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직장을 얻은 거죠. 그래서 사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B번은요. He offered the job to her. 그는 그녀에게 그 일자리를 제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자리가 있는데 어떠냐고 제안만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일자리가 그녀에게 넘어갔다는 확신이 없는 그러한 문장인 거예요. 따라서 A번 문장과 B번 문장은 결코 같은 뜻으로 쓸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위에 거는 사형식이고 밑에 건 삼형식으로 서로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형식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그 사건의 큰 개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형식을 아는 것과 형식을 모르는 것은 영어 문장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대단히 큰 차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형식에 대한 공부를 결단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장의 제4형식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문장론 중 문장의 기본 12형식 제1편에 대한 네 번째 마지막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강좌는 총 4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세 강의도 혹시 아직 안 들으셨다면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두 들어주시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